호주 정부의 그 2022년부터 2023년 회기년도에 이민을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민 쿼터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의 출처를 먼저 밝혀드리면은 2022년 11월 2일 현재 그 이민성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매우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기술 직군 쪽에 먼저 보겠어요. 호주 고용시장의 기술 인력 부족을 메꾸고 특히 그 호주의 그 지방 지역의 리저널 에리어라고 부르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4만 2천 프레스, 그러니까 그걸 얼로케이션 시킨 거에 할당해 놓고요.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격자에 대해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은 뭐 전전도하고 차이를 비교를 안 하겠어요. 한 가지만 보면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앤드 인베스트먼트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투자이민에 관한 거예요. 투자이민 숫자는 14,500명에서 5,000명 그 자리가 쿼터량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그 항목별을 보면은 고용주 스폰서로 35,000명 할당돼 있고, 그다음에 독립기술이민 32,100명, 그다음에 리저널 에리아의 그 비자 할당이 34,000명.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총 14만 2,000명. 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거죠. 그다음에 그 패밀리 스트림 해가지고 호주 시민이 이제 호주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있는데 해외 거주에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거주의 가족과 결합을 위해서 돕기 위한 비자입니다. 그 외에 호주 영주권 소지자가 또 호주 밖에 해외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일정 기간. 그러다 다시 거주 후 다시 호주로 귀환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100명의 그 할당이 되어서 총 52,500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외에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호주 있다가 외국에 갔다 사는데 다시 돌아온다 할 때 이제 그 해놓은 거. 그래서 합해서 앞에 설명드린 그 뭡니까 스킬 스트림하고 합해서 총 1년 앞으로 9개월 동안에 19만 5천 명의 이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명확히 됐겠죠. 그런데 이걸 좀 패밀리 스트림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파트너에 관한 것이 이제 4만 500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페런트 초청 이런 것이 뭐 8,500명, 차일드 같은 경우 3,000명.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새로운 호주의 그 이민 쿼타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첫째, 금년 5월 출범한 그 노동당의 그 앤토니 알바니라고 그러는데 알바니스 수상은 전체 이민 쿼터를 전 모리스 정부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거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3만 5천 명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호주에서는 더 많은 간호원과 기술력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비자 처리 기간 가지고 많은 그 불평이 나와 있는 거 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특별 예산을 더 추가해서 500명의 스텝을 더 늘려서 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자 단축 기간이 얼마나 빨리 될지 몰라도 아무튼 빨라지는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민 방향은 호주에서 새 정부에서 정한 방향은 그 임시 체류 노동자에 의존한 보다도 투여나 또는 주방 요리사까지 여러 가지 유망직업군의 유입을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 신문 시장에는 뭐 SIB에서 Significant Investment 비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투자이민이에요. 투자이민이 종류 하나인데 왜 Significant Investment 비자라고 했냐면은 이 비자 조건이 투자이민 비자에 대해서 188번 이런 거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다음에 888 비자도 설명드렸었고 그랬는데 왜 이걸 다른 말로 그 Significant 인베스트먼트 비자라고 하냐면은 그 투자 금액이 애당초 정했던 것이 호주 달러 5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면은 이런 비자의 그 조건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그 세간의 자본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 숫자를 줄인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세간의 비평은 이거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요 시그니피칸트 인베스트먼트 비자 요 나중에 투자 이민으로서 2012년부터 쭉 보니까 2,000명 이상이 승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중국인이더라. 다시 말해서 85%가 중국 메인 차이나 출신이고 3.6%가 홍콩 출신.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중국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게 의무 투자 금액은 500만 달러 이상인데 실제로는 4,500원 넘는 걸 가져온 거로 일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그 투자 금액을 부동산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캐피탈 투자, 어떤 회사의 그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캐피탈 투자로 조정 유인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 그러나 다른 비자와 달리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고 영어 제한이 없고 돈만 있는 거기 때문에 세간의 비평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설명. 이 투자 이민에 대해서 일부 폐지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반영해서 호주에서는 쿼타 수를 대폭 줄였죠. 그러나 그 신문에 그 비평이 나오기는 이거는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일부 원문을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파스트트랙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급 이민 제도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크랩토크래트, 크리미널 이랬는데 이거 제가 다시 여기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어떤 전 정부 관리나 어떤 범법자나 범죄자들한테 비자를 줘가지고 그들이 더티 머니를 부동산이나 다른 경제 부분에 투자하게끔 해서 돈 세탁하는 데 수도 있다고 혹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호주 정부에서도 입장을 좀 바꿔서 이런 투자 부담도 이런 투자 이민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제 도움이 되는 간호원이나 엔진을 원한다. 오늘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전 내무장관. 그러니까 거기에 내무장관 밑에 전 이민 정도가 같이 있는 거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이번에 그 이민 쿼터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그 13,500명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런 비난의 그 여론을 인식했는지 몰라도 5,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당초 보도와는 달리 완전히 폐지는 안 됐고 5,000명이 줄였다.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저는 비자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그 전 시간에 이거 바로 본방송 전에 30분 동안 그 비자에 대해서 쭉 여러 비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죠. 알아봤는데 그 우선 투자 이민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어보면은 그 연방 정부 사이트, 호주 연방 정부 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 인베스트 스팀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왜 시그니피컨트냐면 적어도 $500만 이상의 그 투자 금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자 종류가 프로비저널 비자 클래스 188번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뉴사우스 정부에도 각자 각 주정부에도 이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가보면은 여기는 뉴사우스에서는 임시적으로 크루즈했다. 더 이상 안 받는다. 왜냐면 그 이미 그 쿼타 할당 받은 거는 다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 언론에서 차서 잠정적으로 더 이상 안 받는다 이 나와 있어. 그리고 다른 그 주정부 사이트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퀴즈랜드 같은데 보면은 똑같이 비자번은 188번으로 돼 있고 부르는 이름도 시그니피칸트 인베스트먼트 스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 말하자면 이것도 주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총 연에 아까 만들어 좀 바뀐 게 5,000명이죠. 5,000명이다 그러면은 5,000명을 다 주로 몇 명 각각 주별로 몇 명 나눠가지고 그 할당된 거가 차면은 뉴사수 같으면은 아까 같이 더 이상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퀸즐랜드는 더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연방 정부의 그 할당된 거 거기에 따라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그 주 정부 노미네이트니까 주 정부 지명 그 비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아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5 밀리언. 그다음에 ACT라고 오스트리안 캐피탈 테리토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ACT 정부 사이트 가서 남마도 188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좀 틀리죠. 180A, B 조금씩 그 주정부 나름대로의 차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188A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스트림인데 뭐 아까 마냥 뭐 500만 불이 아니고 한 20만 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B는 인베스터 스트림이라 가지고 이거는 250만 불이죠. 그러니까 500만 불의 그 반으로 줄었네요. 이거는. 그리고 C는 요게 이제 시그니펀트 인베스트먼트 스트립에서 5 밀리언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등을 줘가지고 이민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시려고 할 때는 그 주정부 사이트에서도 보시고 연방 정부 그다음에 주정부 사이트에서도 상세 정보를 봐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자가 빠른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면은 여기 좀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카피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빨리 좀 비자 백로그가 있는데 정체돼 있는데 그걸 좀 승인을 해달라. 이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887 비자라는 거 아까 여기 요 방송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킬드 리저널 비자라고 해서 887이라는 그 서브 클래스 887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887 비자 가지고 일하는데 이걸 신청해놓고 887을 일하는 게 아니라 887을 비자를 신청해놓고 2년 이상을 기다려도 안 나오나 왜 이렇게 늦느냐 이렇게 했는데 호주 정부 사이트 가보면은 2020년까지 하도 많아가지고 2020년까지 신청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 이후로 2021년, 2020년 신청분을 처리를 하는 단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정체된 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500명 이민석 스텝을 더 늘려서 비자 처리 기한을 단축시키겠다고 호주 수상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조금은 좀 빨리 좀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887 비자를 조금 더 나온 김에 설명을 하고 나면 887 비자라는 거는 주정부에서 지정한 노미네이트한 리저널과 로 포퓰레이션 그로스 메트로폴리탄 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정해서 당신은 우리 지역 지방에 좀 도시에 좀 떨어졌지만은 거기에 좀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좀 일하면은 일해주셔, 이런 그런 비자입니다. 887 비자를 신청하려면은 엘리지블 비자 가지고 호주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호주 정부가 지정한 주정부가 지정한 그 지역에 가서 최소한 12개월 동안에 35시간 주 35 이상 지나는, 왜 눈이 좀 아프지? 그 풀타임으로 일할 실적이 있으면은 887 비자를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넣고서 2년에서 3년 기다리면 그걸 승인을 받으면은 영주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게 이제 워크홀만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비자 종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지방에서 필요한 그 기술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스폰서를 받다든지 어떤 주정부의 스폰서를 받든지 그 지역의 어떤 인프로어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한 12개월만 계속 일한 실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 이거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887 비자를 해놓고 좀 많이 기다리는 거 하지만은 뭐 공부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뭡니까, 비자에는 템포러리 그레디에이트 비자라고 해가지고 학생 비자로 와서 학사를 받는다든지 뭐 포스트 그레이를 받는지 해서 했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 졸업하고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박사학위 같으면은 5년 졸업하고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체류하면서 잡을 잡으면은 또 거기서 또 영주 비자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이 887 비자라는 거는 도심보다도 호주의 그 리저널 에리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그 스폰서만 돼서 어떤 인프로 스폰서만 돼서 잡을 받아서 일을 해서 한 12개월 이상만 되면은 이 비자를 신청해놓고 계속 기다리면 비자 처리 기간이 아까 보니까 2년 이상 기다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적체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드 오큐페이셔널 리스트에서 기술 직종으로서 뭐 제가 말씀드린 189 여기 나와 있죠. 서브클래스 189 그 독립 기술이민 비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호주에 안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제 비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또는 무슨 이미 경력이 있는데 호주에 그 인프로 노미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스킬드 인데펜던트 비자로 해서 그 기술 독립 이민으로 신청해서 오퍼를 받으면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이게 189뿐만이 아니라 186도 있고, 여기 벌써 인프로이어 노미네이션 스킴이라고 나 있죠. 그다음에 187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죠. 18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2 아까 타일러 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템포레 스킬드 쇼테지, 그러니까 뭐 타일러가 여기에 좀 직종이 부족중이다 해서 그런 거는 그 타일 회사의 그 폰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설명드리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감사드리고요.